옛날처럼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유리식은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번분수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도 꾸준히 공부를 해왔으니까. 번분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분분수라는 게 있거든. 이 부분분수는 나중에 니네가 수열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 꼭 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분수를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분분수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분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지만 약분하는 거, 통분하는 거, 이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번분수부터 할까요? 자, 번분수는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A분의 B, C분의 D, 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요게 분모, 요게 분자 이렇게 배웠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중학교 때만 이렇게 하는 거다. 아시겠죠? 고등학생이 됐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분수라고 이야기하면 P분의 Q 이렇게 쓴다고 배웠어요. 여기에서 P는 P와 Q는 서로소, 그리고 P는 0이 아니어야 돼.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P와 Q는 서로소라는 이 단어는 기하분수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P는 0이 아니어야 된다.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는 소리고요. 여기에 하나 빠져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와 Q는 정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분수를 배울 때는 분모와 분자에 정수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분수의 형태가 또 들어가지 마라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모는 분모 나름대로 정수의 느낌, 분자도 분자 나름대로 정수의 느낌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모의 식이 들어가고 분자의 식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분모의 정수의 느낌이 되는 식이 들어가라 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이야기할 때 개수가 분수인 애가 있고 개수가 정수인 애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분수식, 그러니까 유리식을 쓸 때는 분모 또는 분자의 개수가 정수인 그런 다항식을 써라 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 2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똑같은 분수를 만들어라. 똑같은 분수를 만들어라 라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숫자를 곱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4분의 6도 있고 6분의 9도 있고 8분의 12도 있고 많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숫자를 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번분수를 계산할 때도 분수의 이 정의,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숫자를 곱해도 괜찮다. 이런 거, 정리,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보자. 1 플러스, 이거부터 할까? x분의 1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통분해라. 그 다음 얘도 분수로 만들어라. 그래서 얘를 x분의 x 플러스 1로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분모, 이게 분자.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1 플러스 x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분모와 분자에 분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분수가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분모와 분자에 있는 분모를 없애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없애는 방법은 쉬워요. 그냥 분모에 있는 그 숫자와 똑같은 거를 곱해주면 약분이 될 테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분모 분자에 x를 곱해야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분모에는 얘가 분배가 되면서 x 플러스 1이 되고 분자는 얘가 곱해지면서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3분의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2. 자, 이런 게 있다. 자,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분모 분자에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동시에 곱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모도 없어져야 되고 여기 있는 분모도 없어져야 되니까.
됐습니까?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분모 같은 경우에는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는 하나 약분되면서 3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분모. 그 다음 분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분배가 되면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이 약분되면서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번분수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 2 플러스 1은 많이 봤을 거다. 이렇게 할까? 자,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시작.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먼저 보는 거죠. 파란색을 먼저 본 다음에 파란색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빨간색을 정리하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이 파란색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는 분모 분자에다가 x를 곱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2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 앞에 2가 붙어 있고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빨간색. 괜찮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을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나는 분모 분자에다가 2x 플러스 1을 분배할 생각이다. 곱할 생각이다. 자, 그래서 이걸 분배하면은 4x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빨간색 모양이 나오는 거죠. 괜찮습니까? 거기 앞에 2가 있다. 그래서 2 플러스 5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우리가 5x 플러스 2로 통분을 할 거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5x 플러스 2분의 12x 플러스 5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된다. 자, 다음 자, 그럼 역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13분의 39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39, 29 하면서 6
뭐야, 약분 되고 있잖아. 42, 41.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본분수의 형태로 만들어 보자. 자, 우리가 분수가 나와 있으면 이 분수는 대분수로 만들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41 나누기 13을 41 곱하기 13분의 1로 만들어서 13분의 41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나눗셈을 이용해서 모양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네.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3과 13분의 2 이렇게 쓴다고 배웠죠. 그죠? 자,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드는 방법 여기 있는 몫은 원래는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여기 나머지 못 나누고 남은 나머지는 여기 분자로 가는 거. 그래서 대분수는 덧셈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는 3과 13분의 2의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번분수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죠? 괜찮습니까? 다시 이 부분을 대분수로 만들어라.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이거 한 방에 끝날 줄은 몰랐네. 숫자 선택을 이쁘게 못했죠? 좀 여러 개 해야 되는데. 12분의 45. 한번 해보세요. 44. 아니야. 44. 이 정도 하면 좀 괜찮을까? 이런 번분수 형태를 쭉 만들어 보세요. 주문과 포커스. 이것도 잘못 썼네. 수정아? 뭐 나왔냐? 말해줘. 뭐로? 8? 플러스 7분의 5 분의 1? 이거 한 번 또 할 수 있잖아. 이거 또 할 수 있잖아. 좀 더 해볼래? 분자가 1이 되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요거까지 할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를 요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저렇게 되어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분분수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분수 할 수 있으면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 번분수는 이제 설명 끝났고, 그 다음에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는 a, b분의 1 이런 형태로 모양이 잡혀 있을 때 우리는 부분분수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b를 a보다 큰 위치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수가 있는데 앞에가 크고 b가 좀 작아. 그럼 순서를 바꿔 놓는 게 문제를 풀 때 효과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바꾸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라 이거 통분만 하면 분모분자에 b를 곱해야 되고 분모분자에다가 a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분모분자에다가 b를 곱하면 여기는 b 나오고, 분모분자에다가 a를 곱하면 여기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b-a분의 1이 있으면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럼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외우세요. 그래서 증명하는 거는 그냥 통분하면 돼요. 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외워서 푼다 이겁니다. 자, 이걸 왜 외우느냐. 자,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42분의 1. 통분해서 계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다. 됐죠? 그냥 풀으라고 하면 못 풀겠죠. 왜냐하면 분모가 거지 같으니까. 괜찮죠? 그냥은, 아니,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너무 거지 같아서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 6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를 부분분수에 의하면 2-1이니까 1분의 1이어서 안 쓰고 1-2분의 1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b-a는 3-2니까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여기를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로 바꿔서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통분해서 계산해보면 6분의 1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바꾼다.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가 덧셈이라는 건 꼭 앞에서부터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을 먼저 없애도 상관없죠. 마찬가지. 괜찮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1-7분의 1만 남으니까 7분의 6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그 다음은 7분의 1입니다.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기에는 너무 빡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분수를 공부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 자, 통분해서 계산해 봅시다. 설마 내가 방금 통분해라고 했다고 제가 통분하는 건 아니겠죠? 부분분수 쓰란 소리예요.
빼고 이거 왜 나오냐 갑자기? 테두리가 없어졌어. 아, 네. 흰색이 추워?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A, 이걸 B 이렇게 했을 때 B-A 하면 앞에 2가 남죠. 괜찮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거 밖으로 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X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그럼 얘도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 양분에서 없어질 테니까. 없어지고. 여기서 쟤네들만 이제 통모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부분 분수라는 거는 꼭 두 개만 가지고 해야 되나? 라는 겁니다. 두 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금 저기에 내가 분자에다가 뭘 써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K는 상수예요. 됐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쓸 수 있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K라고 할까? 그러면은 K 앞으로 빼고 니네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AB분의 P BC분의 Q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를 할 거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니까 이런 형태를 만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따로따로 모양을 부분분수로 만들어줄 거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3.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내가 이거 다 뜯어버리고 싶어요. 괜찮죠? 뜯는 방법은 3 앞으로 빼고 x에 x 플러스 1분의 p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분의 q 이런 형태로 뜯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요 순서대로 뜯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순서대로 뜯는 게 문제를 풀기가 좋아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냥 뜯기만 한 거니까. 그럼 양면을 내가 3으로 나눠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면에 요거 분모 곱해도 괜찮잖아요. 괜찮습니까? 식이 이렇게 돼요. 1은 P에 X 플러스 2 Q에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은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거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 플러스 Q에 X 플러스 2P 이렇게 된단 말이지. 괜찮습니까? 통분해 뭐 그냥 동료끼리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항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P 플러스 Q는 0이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P는 2분의 1이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Q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P랑 Q 자리에 이제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주면 지금 여기에서 3은 내가 이 모양을 보기 위해서 약분을 한 거지 이제 원래 모양으로 되돌릴 때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2분의 1로 묶어줘서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2분의 3의 x의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힌다는 거지. 이 말 이해되나요? 관우야 이해되니? 괜찮아? 여기 앞에 2분의 1로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돼?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주고 나면 1이랑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찮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힌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얘네들은 다 또다시 부분분수로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부분분수도 됐고, 그 다음에 뭐 약분하는 거, 통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충분히 니네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비례식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중요해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안 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 거 여기 있네요. 요거 자, 마플 개념 익힘 2번 별표. 자, 이게 별표인 이유는 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요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 x라 그랬으니까 내가 양변에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을 곱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x 마이너스 3은 b 더하기 b의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모가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3이니까. 괜찮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렇게 모양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양면에 그냥 같은 것만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이거든요. 1이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12여야 한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계수비교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다음 부분분수 설명했지요? 이제 유리함수. 좋습니다. 유리함수 하기 전에 니네 간단하게 여기 마플 개념 익힌 문제만 후딱 풀고 넘어갑시다. 마플 개념 익힌 문제 푸는 속도는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되겠죠? 자, 시작. 풀어보세요. 표준형으로 나오든 일반형으로 나오든 우리는 점근선과 y 절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근선 x가 마이너스 1인 거, 그 다음에 y가 3인 거 잡고 x에다 0 대입해 봤을 때 y 값이 7이니까 여기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의역은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치역은 뭐냐? y는 3이 아닌 실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x는 마이너스 1, y는 3.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다음 2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x에 대한 점근선 마이너스 1, y에 대한 점근선 2, 그 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1 지나가죠. 0,1.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의역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치역 y는 2가 아닌 실수,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괜찮습니까?
이게 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대칭점이 뭔지 대칭선이 뭔지도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 점근선 Y에 대한 점근선 이야기할 때는 개수의 비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왜 개수의 비로 이야기했는지는 아까 전에 X로 나눠가지고 뒤에 있는 부분이 0이 될 수 없다라는 걸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못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평행이동에서 저 그래프와 겹쳐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평행이동했을 때 x분의 1이랑 같아지려면 분자가 같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y는 x분의 1, y는 x분의 4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긴 한데 이차함수 같은 경우도 폭이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폭이 다르다 이겁니다. 폭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면 이렇게 좁게 가는 애가 있고 넓게 가는 애가 있거든요. 넓게 가는 애가 분자에 이렇게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대칭점에서 멀어져요. 알겠죠? 대칭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거 성질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을 표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분자를 확인한다 이겁니다. 표준형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표준형인데 얘와 얘는 평행이동한 거지 얘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졌을 때 이 그래프들의 분자를 보고 이 그래프의 폭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형을 보면 뭐 그래프의 폭이라든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눠요. 분자가 2니까 아니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요. 분자가 1이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음 뭐야 디귿도 있었네. 디귿 같은 경우에는 x-2에 x-1이라면은 x-1에서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얘는 평행이동 해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겹쳐질 수가 없어. 하지만 대칭이동을 하면 가능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대칭이동까지 물어봤으면은 되고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이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그죠? 마이너스 y는 x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y는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을 x축 방향으로 x축 대칭을 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분자의 모양을 똑같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됐고 평행이동에서니까 디귿은 안 되겠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3번 요렇게. 자, 3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식을 만들어라 라는 건데 저 ABC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바로 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대한 점근선이 1이니까 분모는 무조건 이거고요. 됐죠? y에 대한 점근선은 3이니까 무조건 이거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지나가는 점이 여기 0,2 지나가죠?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2가 되려면 b는 마이너스 2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표준형으로 만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해볼까? 446번에 두 개.
이게 차라리 잘 보이나? 야, 아까 전처럼 어두운 게 낫니? 이 색깔이 낫니? 다 괜찮아? 그래? 아니, 밝은 게 내가 불편해갖고 좀 어두운 걸 써볼까 했는데 이쁘게 세팅이 안 되네, 이거. 그럼 이것도 뭐 나쁘진 않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오늘 한번 써볼까? 자, 봅시다. 1번.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에 대한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식이 x 플러스 1 분모 들어가고, 분자에 마찬가지로 y는 1이니까 a 값이 1이어서 x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나가는 점을 뭐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줬네요. 0,3 보랍시다. 0,3 지나가죠? 0,3 지나가는 거니까 b는 3이겠네요. 0,3 지나가니까 b는 3이다. 끝. 그 다음에 2번. 2번에서 x에 대한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써줘야 되죠. y에 대한 정근선이 2니까 여기가 2여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지나가는 점을 보니까 여기 지나가죠. 0,1. x가 0일 때 y가 1 돼야 돼요.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괜찮습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역함수. 자, 역함수도 이제 공식이 있으니까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 얘의 역함수가 얘고 얘의 역함수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fx는 그냥 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얘와 얘의 위치를 바꾸고 부호를 반대.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f의 gx는 x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합성함수. 역함수로 바꿔주면은 f 인버스 x는 gx 이런 식으로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꿔서 읽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gx는 fx의 역함수구나. 그럼 gx는 그냥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개수를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 끝. 다음. 자, fx와 f 인버스 x가 같아라. 그럼 역함수 만들었을 때 똑같기만 하면 되죠. 그럼 저 식을 가지고 역함수를 만들면 x 마이너스 a에 3x 플러스 2니까 그냥 a는 3이면 되겠네, 그지? 끝. 다음 대칭성. 자, 점대칭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랬으니까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2,3 끝. 괜찮습니까? 그 다음 대칭선. 대칭선은 대칭점을 지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3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식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끝. 다음. 자, 정의역이 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정의역이 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x를 정해줄 테니까 거기만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 됐죠?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그래프를 무슨 함수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때 y의 움직임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내려가는 느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 감소함수라고 해요. 알겠죠? 감소함수는 x가 크면 클수록 y가 그냥 작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요쪽에서 이렇게 그려질 경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감소함수면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다 라고 이야기하면 x가 클수록 y가 작은 거니까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면 5 대입하면 되고 최대값 구하세요 하면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증가함수일 경우에는 이제 x가 클수록 y도 큰 거니까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최대가 되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최소가 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 됩니다. 완벽하게 그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대충 그리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1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x에 대한 정분선 마이너스 2 y에 대한 정분선 3이에요. 그런 다음에 x가 0일 때는 1을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증가함수네요. 증가함수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최소가 나오고 1을 대입했을 때 최대가 나오겠구나. 괜찮습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전부 다 y값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괜찮습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식에다가. 자, 두 번째 거. 자,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이 있을 때 x에 대한 증분선이 1이고요. y에 대한 증분선은 마이너스 2네요. y 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뭐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 그래프는 보고 우리는 감소함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감소함수면 x의 범위가 2부터 4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고 4를 대입하면 최소가 된다. 감소하니까 x가 클수록 y를 줄어든다. 괜찮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끝. 다음. 지금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프 막 그림을 보면은 뭐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 이게 몇 사분면이냐 이건 안 중요해요. 아시겠죠? 우리는 곡선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그림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뭐가 궁금합니까? 그죠? 그냥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소가 된다는 것만 알면 되지. 이거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어렵진 않아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기만 하면 되는데 자, 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x에 대한 정근선은 0이고요. y에 대한 정근선은 1입니다. 그 다음에 y 절편 구할 수가 없죠. 분모가 0이 되니까 x 절편을 구하자. x 절편은 y가 0이 될 테니까 분자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느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b라는 애는 기울기가 k이면서 0,1을 지나가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대칭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때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교점이 없다 이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땡큐하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런 각도로 지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여기는 안 만나죠, 그죠? 그런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이 되는 순간 교점이 생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K는 0보다 작으면 되는데 0이랑 같아도 만나지는 않으니까요. 괜찮습니까? 같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끝입니다. 별로 없죠. 다음
자, 여기 462번 보세요. 462번에 1번, 2번 둘 다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이 문제는 외워도 됩니다. 알겠죠? 내가 외우라고 하는 문제는 진짜로 외워도 돼요. 자, 먼저 1번. 1번에서 중요한 거는 정점입니다. 정점. 정해진 점이에요. 알겠죠? 여기에서는 m과 상관없이 지나는 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쟤는 모양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이거는 뭘 뜻하는 거죠? 기울기가 m이고 몇 콤마몇을 지나가는? 1,1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m이고 1,1을 지나가는 직선의 식을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2는 무조건 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1,2에다가 점을 찍고 그래프의 기울기를 니네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1,2는 대칭점이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x에 대한 점근선 1, y에 대한 점근선 2. 자, y 절편은 마이너스 1이죠.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쪽으로 지나가겠네. 이렇게 여기에서 그림이 그려지겠다. 그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양쪽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필요한 부분이 x가 2부터 4까지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x가 2일 때, x가 4일 때.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만 봐라. 이겁니다. 이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x가 2일 때 y가 얼마야? x에다 2 대입하면 2,5. x가 4일 때는 y가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1,2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인데 만나고 싶다면서요. 그러니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나이스한 거죠. 괜찮습니까? 이 점은 지나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 각도를 조금 올려도 괜찮고 내려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도의 최대는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죠? 각도의 최소는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m의 최대, m의 최소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m은 기울기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기울기를 구하는 거는 점 2개 알고 있을 때 구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인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그래프를 3개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등식 문제를 풀 때 1차 부등식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은 크다. 그거 나왔다.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그냥 풀으라고 하면 이렇게 넘겨가지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걸 함수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y는 2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2 두 개의 함수가 있었고 2x 플러스 1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x 플러스 2가 이렇게 지나갔다. 이거.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얘는 얘죠. y 같은 겁니다. 얘는 얘죠. y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주황색 y가 빨간색 y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주황색이 빨간색보다 크고 싶어. 주황색이 빨간색보다 크고 싶어. Y가 크다는 건 더 위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위에 있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부분은 여기죠. 위에 있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함수는 Y가 만들어졌을 때 그 Y와 짝을 이루는 X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Y가 크고 싶은데 이걸 만족하는 X는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보는 게 부등식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일단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뺐어. 그러면은 0은 x-1, x는 1. 여기 x가 1 되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쪽 주황색 y가 더 큰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괜찮습니까? 이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2번 문제가. 그러면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x에 대한 점근선이 마이너스 1, y에 대한 점근선이 3이고, x가 0일 때 y가 5니까 여기 5를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였다. 그런데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 끊어줬으니까 x가 1부터 y가 3까지, x가 3까지 여기만 봐라 이거죠. 여기만 봐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x가 1일 때 y가 얼마예요, 이거? 1,4. x가 3일 때 y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2분의 7.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ax 플러스 3이니까 쟤는 일단 0,3은 무조건 지나가는 거죠. 0,3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이 y가 이 y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죠? 유리함수가 얘보다 더 커야 돼. 그 말은 유리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거든. 얘가 더 밑으로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지나가긴 한데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된대요. 그래야지 유리함수가 더 크거나 크다. 이게 제일 무난한 느낌이죠. 각받는 게 적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x 플러스 3도 0,3을 지나가는데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직선이 유리함수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좋겠다. 더 위쪽으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높낮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로로 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bx 플러스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그 다음에 ax 플러스 3 이 순서가 되도록 만들어줘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b-a의 최소값이니까 b-a가 최소가 되려면 b는 작을수록 좋고 a는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지 최소가 될 거다. 그래서 b의 최소는 여기 접할 때, 접하게 지나갈 때가 최소고요. 이거보다 더 각도가 커지는 건 상관없는 거지. 그죠? 하지만 접할 때가 제일 작은 거다.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로 밑으로 지나가는 거 괜찮은데 최대값 물어본 거니까 접할 때, 아니 접할 때가 아니라 지나갈 때, 끝점 지나갈 때가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외워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풀어줬지만 얘네가 다시 한번 보고 풀어보세요. 그 다음 답서. 얘는 100% 규칙이 있습니다. 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는 대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식 만들었나? 식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숫자를 쭉 대입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함수에서 지금 니네가 공부하고 있는 함수 파트에서 무언가 같은 행동을 반복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100% 반복입니다. 알겠죠? 규칙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반복시키는 건 그냥 100%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그냥 대입을 하세요. 아시겠죠?
식을만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정리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 겁니다. 3을 먼저 대입하면은 3분의 2.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번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저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전에 있던 걸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부모 분자에다 3을 곱하면 되니까 2-3분의 2 해서 -2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그냥 3분의 2인가?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는 3분의 2 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괜찮나요? 상황 이해됩니까? 그럼 F의 5는 당연히 3분의 2가 나오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2021만이니까 이른이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씩 쭉 1100번 반복하고 한 개 남는데 그 한 개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딱 끝에서 끝나겠지. 어디 갔어? 여기 3분의 2에서 끝나겠죠. 괜찮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식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식 만들지 말고 알겠죠? 규칙을 직접 찾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는 김에 이거 한번 해볼래요? 자, 464 세 번 하니까 되돌아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F3에 33번 F2에 2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 어차피 자기 자신을 자꾸 되돌아오는 거니까 필요 없는 거고 요것만 한 번 더 계산하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얼마야?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넓이. 자,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시키는 대로 계산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자를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모르는 좌표를 문자로 잡아야지 넓이에 관한 식을 만들 수 있다. 여기 x값을 a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a, a분의 1일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c 좌표는 a분의 k겠죠. a, 그 다음에 b 좌표는 y 값이 a분의 1인 거지. y에다가 a분의 1을 집어넣으면 a분의 1은 x분의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k는 ak 되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넓이식을 구해보자. 높이, 밑변. 자, 밑변의 길이는 x끼리 빼면 되죠. a로 묶었을 때 k 마이너스. 괜찮습니까? x끼리 뺀 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y끼리 빼면 되죠. y끼리 빼면은 a분의 1을 묶었을 때 k 마이너스. 괜찮습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50이 된다. k값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는 뭐 이게 절대값과 있어가면서 하는데 별거 없다. 다음 산술기하 별표. 자, 이 문제가 왜 별표냐면은 산술기하를 여기에 적용시키기가 힘들어요. 이게 알면 쉬운데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거 산술기하구나 라고 잘 인식이 안 돼. 그래서 산술기하를 써야 한다는 거를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점의 좌표를 마찬가지로 문자로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a, a-1분의 9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PA랑 PB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PA는 여기에서 2 빼면 되죠. 괜찮습니까? 이 길이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A, 2니까요. Y끼리 빼면 되잖아. 맞습니까? 어렵나? 요렇게 길이 계산하는 거니까 요 길이 여기가 2고 여기가 A-1분의 9 플러스 2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온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P의 길이는 A-1분의 9입니다. 그럼 PB 길이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계산하는 거니까 A에서 1 빼면 되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산술기하 A-1 플러스 A-1분의 9는 2루트 A-1에 A-1분의 9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답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최단거리 구하기. 이거는 뭐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끝나버렸네. 유리함수 끝.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걸 좀 체크해 놓으세요. 내일은 무리함수를 나가자 하면은 니네가 힘들 테니까 일단은 니네 그 문제 푸는 거 보고